자, 봅시다. 6.2천. 오늘 이제 범위가 절대부등식이거든. 근데 절대부등식이라고 하긴 했는데 책마다 항상 이제 단원을 분류하는 기준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단 말이야. 쌤은 여기 이제 넣는 주제가 뭐냐면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증명이랑 두 번째가 이제 말 그대로 절대부등식을 이용한 어떤 대소 유형과에 관련된 얘기인 거지. 자, 봅시다. 먼저 우리가 증명은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지? 두 개로 나눠야 되고. 증명은 뭘 이야기하는 거지? 배우 증명이랑 기류법. 배우 증명이랑 기류법. 자, 배우 증명은 뭐 하는 거였지? 우리가 명제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A 더하기 B가 홀수이면 A와 B는 이게 좀 그러네. 접점이 안 떠오르는군요. 잠깐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짝수이면 A와 B는 모두 홀수이다. 모두 짝수이다. 이렇게 볼까?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요. 홀수이죠. 홀수. 사실 거짓이잖아, 맞지? 그럼 거짓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서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해야지.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A와 B가 모두 홀수이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짝수이다.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맞지? 네. 이런 거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A는 2K 더하기 B는 2L 더하기 이렇게 잡고 나서 이제 대입하면 실제로 짝수가 나오는 거 확인하면 되잖아, 맞지? 엄청 간단하잖아, 맞지? 마이너스로 쓰는 게 더 좋긴 하다. 이거 쌤 잘못했어. 마이너스로 씁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여기다가 K는 자연수 그리고 L도 자연수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증명하는 게 간단하면 그냥 하면 돼. 이렇게 직접 보이는 방법을 우리는 직접 증명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가 곤란한 것들이 있잖아. 우리가 이미 아는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을 증명할 때 우리는 이제 대우라는 수단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괜찮아? 자, 그러면 대우 증명법은 뭐였지?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뭐야? 서술형이라면 대우를 씁니다, 알았지? 오케이? 두 번째 할 행동이 뭐지? 이거를 사실 대우를 직접 증명하는 거지. 괜찮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원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전개하면 됩니다. 여기가 괜찮니? 괜찮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류법은 어떻게 하는 거지? 명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명제가 틀렸다고 할 때 다 바꾸는 게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명제를 우리가 명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쌤이 진리값이라고 이야기했거든. 명제는 진리값을 몇 가지만 가진다고? 두 가지만 가진다고. 우리 참과 거짓을 진리값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명제가 뭐야? 참과 거짓 판단할 수 있는 실수는 문장이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쨌든 명제는 참이거나 거짓일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증명은 참인 명제에 대해서 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짓임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증명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참임을 보이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지? 그러면 이제 어떤 명제가 주어졌는데 그게 참이야. 근데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그러면 원래 참이었던 명제는 뭐가 되지? 거짓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우리가 부정할 때 뭐 한다고 했어? 전부 다 바꾸는데 아니면 서수로 부정을 한다고 했었지, 맞지? 그러니까 서수를 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 제일 많이 나오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그건 참이야, 거짓이야?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닌 건 맞잖아, 맞지? 참이야, 참? 그러면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루트 2가 유리수이다 라고 쓰는 거지, 맞지?
그리고 이걸 이제 논리를 진행을 하는 거죠, 맞지? 그럼 뭐가 생겨? 모순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단계가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논리를 진행하는 거지. 근데 논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겨? 모순이 생겨. 근데 모순은 주로 뭐에서 생기냐면 그냥 가정. 우리가 저 논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제 가정이라든지 혹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학적 사실에 모순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를 했는데 무리수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 맞지?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네 번째가 그래서 따라서 원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가는 게 규律법 논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게 이제 증명에 대한 얘기고요. 절대부등식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나뉠 건데 세 가지 나눕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결국 대소비교예요. 대소비교는 그러니까 순수 대소비교는 이제 많지는 않더라고. 몇 개 안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나왔어. 대소비교는 뭐라는 얘기지? 어떤 수가 혹은 어떤 식이 다른 한 식보다 더 크거나 작음을 보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오케이? 근데 대소비교 할 때 뭘 쓴다고 했지? 실수의 성질과 절대값의 성질 이런 것들 쓰는 거잖아, 맞지? 다 기억하고 있지? 기억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A 더하기 B도 양수고 A 곱하기 B도 양수다. 그 다음에 실수는 양수이거나 0이거나 음수다. 그 다음에 부등식의 성질 우리가 중2 때 배웠다고 했냐? 부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나식을 더하거나 빼더라도 부등식은 성립한다.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성립한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이게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절대값과 다른 것도 먼저 합시다. 이제 제곱과 관련된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 관련된 성질이 있는데 이제 혹시 기억나니 이런 거? 제곱 관련된 성질은 뭘 얘기했지? 제곱하면 0 이상이다. 이게 이제 절대분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성질 중에 하나지. 오케이? 그리고 제곱 더하기 제곱은 0 이상이다. 등호가 성립할 때는 둘 다 0일 때다. 오케이?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절대값 관련된 성질은 우리가 절대값 A가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다는 것.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절대값 A의 제곱이나 그냥 A의 제곱이랑 같다는 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나 절대값 AB나 같다는 거. 맞지? 또 무슨 성질을 이야기했었는지 기억나? 절대값 A는 A랑 비교하면 대소가 어떻게 될까? 항상 얘가 크거나 같은 거죠. 맞지? 절대값이 크거나 같아. 오케이? 그러면 절대값 A가 A와 같다는 말의 의미는 뭐였지? A가 0 이상이라는 얘기지. 절대값 A가 마이너스 A와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이지? A가 0 이하인 거지. 괜찮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절대값 관련된 성질들입니다. 이걸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소 비교에서 이제 어떤 보조 수단 혹은 절대부등식의 증명에서의 이제 그 수단으로 쓰이는 거지. 물론 대소 비교의 원칙은 세 가지. 그냥 한글로 쓰자. 차, 제곱의 차, 그리고 비. 민영, 차는 언제 쓰는지 기억나? 그럼 제곱의 차는 언제 쓰지? 혹시 차를 언제 쓰는지, 제곱의 차를 언제 쓰는지 기억하는 사람? 근호가 있거나 절대값이 있을 때 제곱의 차를 쓰는 거야, 맞지? 오케이? 차는 그냥 그 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차를 쓰는 거야. 오케이? 일반적인 상황. 사실 이제 이상한 질문을 할 거였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한 거야, 처음. 두 번째 거는 해줬어. 어쨌든 자 B는 그냥 이제 거듭 제곱이 쓰이거나 아주 큰 수를 할 때 하는 건데 저건 중요하지 않더라. 우리가 써본 일이 없다, 맞지? 써본 일이 없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절대부등식의 증명인데 증명을 할 때는 이제 바로 이 대소비교를 가지고 증명을 할 거고 이 대소비교와 요 성질들 가지고 증명을 할 겁니다, 맞지? 왜?
저렇게 날아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명할 때는 꼭 뭘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었지? 등성조 체크해달라고 부탁했었지, 맞지? 등원 성립할 때는 꼭 기록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야? 세 번째가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쓰이는 거 맞지? 진짜. 어? 생각했다고? 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닐 것 같아서. 왜 너무 맞아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 근데 절대 부등식 중에 도구로 쓰이는 부등식이 누구였지? 이름 다 아는 거. 산술기하랑 코시. 슈퍼르트요? 그 걔는 자, 뭐 외국인 이름은 좀 덜 중요합니다, 맞지? 중요하죠. 외국인이 박명훈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네. 알았어. 바로 설득됐어. 자, 봅시다. 자, 이제 코시는 한 문제 있습니다. 한 문제. 그냥 공식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공식 써줄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다음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ax 플러스 by의 제곱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실제로 학교에서 저걸 주고 저걸 이용하여 구하시오도 많이 돼요. 저걸 주고. 네, 저 모양. 저식 그냥 주고. 이렇게. 코시는 교과서에 증명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알았지? 어쨌든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등호 성립 조건도 혹시 기억하니? 네. 네, 앞에서 읽으면 되죠. X 대Y. X 대Y. 그냥 또 읽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 집중합시다. 자, 산술기하는 특별히 중요했던 거 맞지? 우리가 A 더하기 B가 누구보다 2루트 AB보다 더 낫다. 그래서 약간 동그라미 세모 같은 느낌으로 잘 끼워 넣기만 하면 성립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 문제 볼 때 산술기 한 6, 7번 쓴 것 같아, 맞지? 진짜 많이 썼어. 잘 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가 무슨 조건? 아니 왜냐면 윤성이가 먼저 따라했어요. 비밀인데. 쌤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오 형제 중 장. 합시다. 양수 조건. 네. 이 산술기하의 이제 첫 번째 사인이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합이 일정하면 곱의 최대를 구하는 거고.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거 나왔지.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곱이 일정한 상황 중에서 특히 이제 요 곱이 숫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쌤이 이제 역수비상 관계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역수비상 관계가 주어지게 되면 곱이 일정하게 되니까 산술기를 이용해서 그 합의 최소값을 이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쌤이 산술기 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니? 등성조. 등호성립. 우리는 이렇게 썼지. 쌤이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 이제 우리는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쌤 느낌상 어쨌든 쌤이 이제 이 테스트 만들 때 쭉 문제 보고 하는, 그러니까 딱 골라서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딱 골라서 하는 게 아니고 문제들 쭉 있는 중에서 선별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전체로 문제를 보게 될 거 아니야, 맞지? 보면 이제 등성조를 묻는 문제가 문제집 대비 더 많습니다. 내신에 비율적으로 좀 더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등성조 좀 잘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니?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풀어봅시다. 안 지우실 거예요? 아, 당연히 지울 겁니다. 지금 아니 풀면서 보려고? 그건 오반데? 1분만 있다. 자, 합시다. 그 채점이 쌤이 약간 급하게 보느라고 조금 놓쳤을 수도 있거든. 특히 이제 그 흐름상 약간 구석에 있는 뿌리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금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자, 일단 봅시다. 먼저 1번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2번은 이제 문제를 풀 때 특히 그 개성고, 탄성여고는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지 첫 번째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배우를 쓰는 거야 알았지? 특히 서술형을 쓸 때는 배우를 반드시 쓰십시오. 그러니까 배우 증명을 할 때 배우를 쓰고 이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배우를 쓸 때 뭐도 써야 돼? 전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수 M에 대하여 를 쓰는 거야. 그리고 뭐 쓰는 거야? 이제 가정과 결론을 자리를 바꿔서 부정해서 쓰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M이 이제 3K-1 그리고 M이 3K-1일 때 이걸 보이는데 여기다가 원래 K, 쌤이 혹시 놓쳤을 수도 있는데 K는 자연수 써야 됩니다. K는 자연수 써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제 석준이가 진짜 섬세하게 쓴 게 하나가 있는데 요거 제곱하면 M 제곱이 3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마 모의고사 기출인가 하여튼 어디 기출에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 거는 M 제곱은 3K 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이 되고 K가 자연수면 얘는 항상 뭐야? K가 자연수면 얘는 항상 뭐야? 항상 자연수지. 그래서 이제 얘가 자연수이고 이제 자연수이므로 이 친구는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 친구는 뭐지? K가 1이면 얼마가 돼? 그래서 이 친구가 0 또는 자연수이므로 이렇게 쓰는 소술이 있어.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 문제 중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엄청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쌤도 그냥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므로라고 써도 괜찮아. 근데 한 건 잘했다는 얘기 알았지? 오케이. 멋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이거는 하면 되지. 루트 3이 이제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유리수라고 하면 루트 3을 우리가 P분의 Q라고 쓸 수 있고 이제 이때는 교과서에서도 이 PQ는 서로 소인 자연수,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제 논리를 이용하는데 이제 지금 특히 개성고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를 의도적으로 1번과 2번을 세트로 준 거지. 그리고 이거 증명할 때 뭘 써? 1번을 쓰잖아, 맞지? 1번에 의하여라고 써주면 깔끔해. 오케이, 1에 의하여라고. 1에 의하여. 이제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이제 Q 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Q가 3의 배수이다를 쓸 거 아니야, 맞지? 그거 쓸 때 1에 의하여를 써주면 좀 많이 좋아.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는 선생님이 알겠지만 서술을 꼼꼼하게 볼 때가 있고 약간 설렁하게 볼 때가 있잖아, 맞지? 그거는 이제 그때 시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꼼꼼하게 볼 때는 체크할 거고 왜 1번을 줬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맞지? 근데 이제 좀 설렁하게 볼 때는 어쨌든 논리상 맞으니까 넘어가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 풀다 보면 Q를 3K라고 잡는 상황이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그때 이제 K는 자연수도 써주는 게 사실은 깔끔합니다. 3번은 다들 잘 푼 거 같고 4번도 혹시 이제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잘 풀었습니다. 5번도 다들 잘 풀었고요. 6번에서 이슈가 생겼는데 그리고 선생님이 답지를 한 5부 정도 두고 왔었는데 아까 지우 하나 줬고 또 필요한 사람 있으면 받아봐, 알았지? 이렇게. 자, 6번을 보게 되면 이제 절대값 A 빼기 B 그리고 이제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 이렇게 주어진 상태지. 그러면 이제 사실 쌤도 약간 이게 편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막상 보니까 다들 이렇게 해서 쌤도 맞추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을 때와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야 되는 건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곱의 차를 이용한 대소 비교할 때 단서가 뭐였지? 둘 다 0 이상이에요. 맞지?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만족해 못해. 좌변은 항상 0 이상이지만 우변은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이 친구가 0보다 작으면 그럼 이제 좌변은 요거 좌변은 0 이상이고 아니면 이제 식으로 써도 괜찮지. A-B가 0 이상이고 절대값 A, B, 절대값 B는 음수이므로 이제 성립 이렇게 쓰면 되겠지. 요거는 이제 굳이 이제 식으로 썼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클 때는 이제 그냥 제곱을 쓰는 거야. A 빼기 B의 제곱 빼기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의 제곱.
자 그러면 a 제곱 빼기 2ab 더하기 b 제곱 그리고 빼기 a 제곱 빼기 2 절대값 ab 더하기 b 제곱. 자 근데 질문. 이렇게 써도 괜찮아? 괜찮습니다, 알았지? 괜찮습니다. 왜 괜찮지? 사실 너무 당연한 거잖아, 맞지? 근데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절대값 3 곱하기 절대값 a라는 성질을 우리 이미 알고 있다, 맞지? 절대값 3은 얼마야? 3이잖아, 맞지? 그래서 3이 이렇게 고쳐지는 거야. 괜찮지? 양수는 언제든지 빼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합시다. 그럼 이제 빼기 빼기니까 2배의 절대값 ab 빼기 ab가 되지. 얘는 0 이상이야, 맞지? 오케이? 거기다가 뭐 하는 거야? a 빼기 b가 0 이상이고 절대값 a 빼기 b가 0 이상이므로 이제 a 빼기 b가 a 빼기 b보다 2. 자 그러면 이제 1, 2의 이제 주어진 부등식은 성립한다. 성립.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나서 단 등호는 이거 1대 성립 이렇게만 써도 괜찮아. 이걸 가지고 뭔가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또 조금 찾아볼 수도 있는데 안 중요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두 개 동시에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친구를 보고 이걸 보고 우리가 절대값 AB가 AB랑 같게 되는 AB의 관계가 뭐지? AB가 0 이상이니까 알고 있잖아, 맞지?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을 쓰게 되면 사실은 조금 곤란해. 왜냐하면 등호가 성립하게 된 이유는 뭐까지 걸려있는 상태지? 이거까지 걸려있는 상태잖아, 맞지? 이거랑 둘이 동시에 만족할 때는 등호 성립인 거야. 등호 성립 조건은 맨 마지막에 쓰는 거야. 괜찮지? 그러니까 부등식의 증명은 맨 마지막 단계에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7번, 8번은 괜찮을 것 같고 혹시 7번 풀이 필요하니? 8번? 그럼 7번부터 합시다. 자, 7번은 이제 x, 2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1 이 문제는 쌤이 기억하기로는 한 4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꽤 많이 나왔어. 그래서 조금 확실하게 특히 오히려 자기 학교에 이 문제가 안 나왔으면 더 좋은 거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나왔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래. 한 학교가 어딘지 모르겠어. 신일해와 여군 나왔거든. 그리고 나머지 한 학교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래서 삼각산. 아니 어차피 지금은 기억이 나지. 맞습니다. 이게 자 합시다. 뭐가 빠졌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분수식이잖아. 근데 분수식에서 분모를 손대는 게 항상 쉽지 않다. 맞지? 그래서 우리는 저 친구 역수관계 만들기 위해서 x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 빨리 아니 얘기해. 근데 오른 그 6번 비율법으로 풀면 안 돼요. 그 오른쪽으로 잠깐만 이따 그냥 따로 처리할게. 알았지? 사실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해주면 지금 여기 나온 증명해야 되는 부등식들이 있지. 전부 다 교과서에 있어. 오케이? 그럼 교과서에 있다는 얘기는 모범 증명이 있다는 얘기죠, 맞지? 뭐 이렇게 증명하기를 기대하고 출제하는 게 사실 좀 강하거든. 그래서 학교에서 실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주장하는 건 의미가 조금 사실 적긴 합니다, 실제로. 오케이. 자 일단 그래도 좀 이따 확인해 볼게. 자 합시다. 자 얘를 정리할 때 이제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을 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모와 역수지성 관계가 만들어져서 산술 기하를 쓰기에 좋은 상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남아있는 걸 정리하면 x제곱 빼기 2x가 될 거고 여기 내 마음대로 더하기를 했기 때문에 빼기 1을 하면 처음 식과 똑같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원래는 이 친구는 뭐하고 이 친구는 산술 기하를 적용하고 이 친구는 2차 함수를 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해도 괜찮은데 조금 성실하게 한다고 치면 산술기하를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2 루트 36이 될 거고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이 친구는 12가 될 테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1이 될 겁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0이 될 거고 이 친구는 이제 10보다 큰 같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10이 되고요. 이제 등호 성립 조건을 체크하는 이때는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x가 1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않지? 이때는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이건 이렇게 빼서 씁시다.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맞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36일 때, 다시 말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이 6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괜찮지? 근데 우리는 이제 저 친구의 최소값이 10이 되려면 요 등호가 동시에 성립해야 되므로, 그러니까 이거랑 x는 1이 동시에 성립할 때 최소값이 10이 되는 겁니다. 그럼 x에 1을 대입하면 y제곱이 4가 되고 y는 2와 마이너스 2 두 개가 생기는데, 그때 x 더하기 y 더하기 최소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1, 2, 10을 더한 값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8번 문제는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가 반드시 이게 중점이 될 거 아니야, 맞지? 내가 여기를 x라고 잡고 여기를 y라고 잡으면 이 길이가 뭐가 돼? 2루트 2가 되겠지. 그러면 x제곱 y제곱이 여기까지는 깔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2xy가 뭐일 때? 최대가 되기 위한 이제 xy의 값을 찾는 거거든. 그럼 이제 이 친구는 제곱의 합이긴 하지만 이제 곱을 쓰게 되면 이제 곱이 주어졌기 때문에 산술기하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거는 아까 2루트 x제곱 y제곱 이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값이 최소가 되는 상황은 요 둘이 같을 때, 다시 말해서 길이이므로 양수라서 xy가 양수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2x제곱이 8이니까 x는 2가 되겠지. 따라서 x랑 y랑 2일 때 이제 저 넓이가 최대가 될 거고, 그때 이제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4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2가 되어서 12가 될 겁니다. 분석이 괜찮아요? 그러면 9번을 보겠습니다. 9번은 쌤이 조금 강조했습니다. 사실 조금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제 엄청 자주 나오진 않는데 가끔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모든 교과서를 확인해 보진 않은데 이제 꽤 많은 교과서에 이제 뭐 좀 더 알아보기나 이런 곳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조금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강조하거든. 그래서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성은 2년 전서 나오진 않겠지. 여튼 어쨌든 봅시다. 9번을 보게 되면 9번에서 이제 원래는 이게 1번, 2번 나뉘어있던 첫 번째는 1번은 산술기하 증명하고 2번이 이거 푸는 두 개의 이제 문제를 내가 그냥 하나를 합쳐서 산술기하 증명을 하면 이제 풀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어쨌든 봅시다. 어디까지는 참이야. 쭉 내려와서 임으로 이 전까지는 다 참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 주어진 식의 최소값이 24이다. 여기가 딱 틀린 거지. 이 부분이 틀린, 이 부분이 최소값이 24이다.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지? 사실 이제 부등식이 성립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부등호가 이렇게 2개 이상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제 두 등호가 동시에 성립해야지만 이제 최소값이 24다. 즉 24라는 값이 식이 취할 수 있는 값이 되는 거거든. 등호가 두 개 동시에 성립하려면 위에 뭐일 때 성립한대? 2x는 3y일 때 성립하고, 그 다음에 뭐였지? x분의 2는 3분의 y일 때 성립하는, y분의 3일 때 성립하는데, 요 식을 정리하게 되면 2y는 3x가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거랑 동시에 성립하려면 xy가 둘 다 0이어야 됩니다. 오케이? 확인을 하고 싶으면 y는 2분의 3x니까 요걸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2x는 2분의 9x가 되어서 x는 0이 나와. 그러니까 두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쓸 때는 이제 최소값은 24이고 이제 이 등호와 이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제 최소값이 24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올바른 풀이 과정은 이제 전개해서 계산하는 이제 그런 문제. 그거는 괜찮지? 뭐 10번은 또시 공식 대방정이 바로 나오고 다들 잘 쓴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최소값은 24이다라고 썼는데 왜 세분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등성조 안 써. 그거 쓰라고 안 하는데. 근데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나와? 난 처음에 그렇게 할까 보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제는 그냥 단답형이 아니고 서술형이야. 그러니까 최소값은 24이다를 쓰니까 답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제 답만 구하는 문제들도 있는데 쌤이 봤을 때는 이제 서술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진짜 명확하게 주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겠지. 풀이 과정을 쓰고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이제